일본의 수출 우대국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오늘 우리나라가 배제됩니다. 일본 측은 경제 보복을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양국의 대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시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에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JP뉴스 유재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부터 이제 일본의 수출 우대국 조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배제가 되는 건 거죠? 네, 그렇죠. 오늘부터 발효가 됩니다.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생긴다고 보면 될까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제품을 여러 가지 제품을 그 물건을 수입할 경우에 식품이나 그 목재를 제외한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변화의 하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피해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크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3년 단위로 묶어서 한꺼번에 수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물건을 그 소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 때 완제품을 만들 때까지의 공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수입하는 그 부품 자체가 그 착오가 있었을 때는 시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완제품을 만들기까지의 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처럼 납품 기일까지 맞추는 것도 힘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경제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일단 일본 정부에서 즉각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은 그 일본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강제징용 노동자 네. 피해 그 대법원 대법원 판결 문제에서 예. 그 해법 없이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원고 측에서 신일본 제철이라든가 일본 한국 안에 있는 일본 자산에 대해서 경매에 붙여서 지금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일본 정부의 그 의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그 타결해서 협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의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낙연 총리가 제안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즉각 거부를 했다고 봅니다. 사실 그 24일 전에 지소미아의 선택을 해야 될 시기 전에는 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좀 안 할 거라는 관측들이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종료를 하겠다고 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나가면서도 어제 이낙연 총리의 발언 자체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어떤 약간 화해의 사과까지는 아니겠죠? 여지를 준 예, 거죠. 여지를 줘서 대화에 좀 물꼬를 트자라는 식으로 네. 여지를 줬는데 강경 대응도 안 되고 여지도 줘도 안 되고 지금 일본은 그러면 뭐 전혀 우리 정부와는 뭐 소통을 하지 않겠다, 개의치 않겠다 이런 스탠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보다는요. 사실은 일본 그 아베 정부한테는 지금 일본 국내에서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지난 7월 21일 날 참의원 선거가 끝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며칠 전에는 어제 끝났죠. 그 G7 프랑스에서 네,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상회의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아베 총리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왔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보도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네. 옥수수 수입을 중국하고 무역 마찰에 있어서 중국이 수입하기로 했던 옥수수를 대량의 240만 톤입니다. 엑스루만도 그 수천억에 달하는 그렇겠죠. 그 옥수수를 중국 대신에 아베 총리가 끌어안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사들인다고 얘기했는데 일본 언론에서도 그게 문제라고 보도는 잠깐쯤 됐지만 본격적으로 문제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대신에 한국 때리기로 일관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것이 일본 언론에서 한국을 때리기가 가장 좋은 소재가 되니까 오히려 아베 정부를 돕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거는 아마 뒤에서 아베 수상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네, 또 이렇게
그 한일 간의 그런 외교적인 갈등이 결국은 두 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본격화되면은 양국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언론에도 많이 일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왜 그러느냐면 결국은 이 역사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그 조치를 한 거죠. 거는 예. 부메랑이 돼서 일본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 7월 1일 날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잖아요. 반도체 소재 부품 3가지. 네네. 그런데 그거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서는 지금 삼성에서도 그렇고 SK에서도 그렇지만은 국산으로 그 변화시킬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어떤 경제 보복을 함으로 해서 어떤 한국으로 억누르고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겠지만 네. 일본 기업 측에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수출 그 창구를 잃는 거란 말이에요. 파트너를 잃어버리는 거기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가시적으로 경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째이기 때문에 네. 경제가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부메랑이 돼서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그 현상이 결과로 나타났을 때는 아마도 일본 경제 쪽에서는 굉장히 기업 쪽에서는 타격이 크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품이 그 수입 저기가 시기가 늦어질수록 도미노 현상처럼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 부품 수입해서 뭐 핸드폰을 만든다든가 네. 뭐 TV를 만들어서 수출을 할 때 완제품 납품 기일이 늦어지겠죠. 늦어진다든가 네. 그런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한일 양쪽 어느 쪽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이너스 경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또 일본 정부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그 강제징용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태를 끌고 온 게 가능했던 건가 싶거든요. 사실. 아마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겠죠. 제가 그 아베 정부에 대해서 느낀 건 뭐냐면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예. 아베 총리는 한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좋은 것이 국민 여론을 일으켜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북 대립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8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바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이웃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조장을 해서 분위기를 띄워서 국내 분위기, 그렇죠. 일본 국내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네, 거네요. 그렇게 해서 아베 정부가 얻고자 하는 거는 헌법 개정이에요. 헌법 구조 이번에 못했었잖아요. 못했죠. 예. 헌법 개정을 개정해서 구조를 개정해서 일본 군대가 그러니까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켜서 일본 군대가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네. 전쟁 국가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헌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은 대표님이 오시기에는 어쨌든 일본은 한국 대리를 계속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신다는 건데. 아무것도 일본 국내적으로는 지금 옥수수 문제도 지금 큰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헌법 개정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 그 중요한 재선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올림픽이 남아 있고 그리고 가장 올림픽 전에 가장 심각한 것이 지금 오다이바 수영장 문제라든가 수질 오염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문제도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네. 방사능 수치도 지금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방사능 수치가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기조차도 조작되고 있다라는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산적해 있는 어수선한 문제들을 한국 대륙으로 다 지금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는 전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문제화되지가 않고 있고 예. 오직 모든 방송사와 언론들이 한국 대륙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뒤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베 정부는 계속 덮어놓으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이 상태로 계속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네.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일본 경제신문에서도 그렇고 일부 보도가 됐어요. 금융 제재라든가 비자 문제 네. 그리고 관세 문제를 이 3가지 카드를 들고 만지작거리고 있다. 제3의 경제 보복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 타이밍을 보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효가 된 이후에 한국 정부라든가 일본 국내 분위기에 따라서 아베 정부가 다시 제3의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뭐 경제 보복도 좀 다양한 시나리오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관세, 금융 제재라든가 금융 제재, 관세. 예. 뭐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재가 좀 어떤 게 일본 있을까요? 언론에서 가장 그 가능성이 높다고 네. 하고 있는 것이 금융 제재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IMF 때도 그랬지만 그 뒤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네. 일본 엔화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한국 기업에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엔화를 일시에 우리나라가 그 차입금을 쓴 기업들로부터 엔화를 일시에 회수해 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업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한국 정부에서도 그 아마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세계 강국이 됐기 때문에 뭐 돈을 빌려준다는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선진 국가에서 얼마든지 차입금을 차용해 올 수 있는 거지만 당장 한꺼번에 회수해 가면 일정 부분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안 입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 금융 제재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뭐 나름 후보군으로 지목을 해주셨던 관세나 비자에 대한 제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보세요?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목마다 관세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하나하나 관세를 붙이기에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소비세가 10% 조금 있으면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관세를 붙이면 수입해오는 일본 기업이 또 타격을 그렇겠죠.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일 양국 모두가 다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거는 가능성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네. 다만 비자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인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그 10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부터 네네. 그 이후에 한국인들이 저처럼 20년 넘게 그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네. 비자 연장을 3년마다 한 번씩 받거든요. 네. 1년 혹은 3년씩. 아. 그럴 때마다 대개 일반적으로 비자가 나올 때는 20일에서 한 달 걸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는 올해에 들어와서는 네. 한 달이 아니라 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자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노비자를 없앤다라는 그런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내년 도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노비자일 경우에는 관광객 유치에도 막대한 그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한국 지금 관광객들이 50% 이상 줄었기 때문에 뭐 홋카이도라든가 규슈, 구마모토 뭐 이렇게 관광 지역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서 네. 비자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짧은 시일 내에 일본한테도. 부메랑이 돼서 일본 정부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뭐 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일본 여성 관광객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그랬었어요. 있었어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지금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예. 그렇잖아도 지금 일본 방송에서 한국 때리기로 혐한 분위기를 지금 부추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국인이 앞서서서 이영훈 교수라든가 이우연 교수가 가서 뭐 유엔에서 일제 식민지 시절에 강제 연행은 없었다라든가 위안부 문제도 자발적이었다든가 네. 이런 망언들을 일삼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일본에 와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이 강연을 하고 텔레비전에 출연을 하고 그리고 잡지에 글을 기고를 해서 혐한 분위기를 진짜 많이 부추겼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그 위에 그 한국 남성이 19살 된 일본 여성을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머리채를 잡아서.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엊그제만 해도 일본 아침 방송이라든가 여러 매체에서 특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 19살 난 일본 여성을 직접 당사자를 인터뷰를 해서 진짜 사리를 느꼈을 만큼 무서웠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본 일본 시청자들은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던 일본인조차도 분노를 느끼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혐한 분위기에다가 더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혐한 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잠재워야 하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 위에 그뿐만 아니라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잘 알고 싶어하는 친하고 싶어하는 지한파, 친한파들을
반환파로 돌아서게 했다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민간 단체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NGO를 만들어서 정부 산하기구의 NGO를 만들어서 이영훈 교수라든가 이유연 씨 같은 사람들을 친일파들한테 자금을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 민간 기구들이 앞장서서 한국을 위한 홍보 그리고 한국을 바로 알기 운동이라든가 또 역사 문제, 왜곡된 역사 문제를 바로 알리는 홍보 활동을 앞장서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그 문제가 참 아쉬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이후 어떤 또 한일 간의 갈등이 전개가 될지 오늘 유재순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